방송합시다. 1월 7일입니다. 2017년 1월 7일 신문 브리핑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모레할 한국의 일본 중국의 협공. 일본은요, 외놈들은 소녀상 빌미 삼은 일본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주한 1대사 부산 총영사 귀국시켜. 자, 사드 보복에 나선 중국 한한령 앞세워 문화 경제 보복 확대. 한한령이 금한령 뭐 그런 말일걸? 국론 분열 한국은 우왕 좌왕. 야, 진짜 조선일보스러운 외국의 힘을 빌려서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날 필요도 있습니다. 날 필요가 있어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얻을 것들을 확실히 얻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뭐든지 간에 이제 정치적인 카드가 될 수 있죠. 근데 나는 위안부 문제가 난 정치적인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중국 놈들이 남경 학살 사건 있죠. 남경 학살 사건을 정치적인 카드로 이제 이 정부에선 저랬다가 이 정부에선 저랬다 그랬으면은 중국인들 되게 안 입고 할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에 이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정치적 카드로 쓰더라고요. 보수 정권에서. 그것도 병신들. 쌀이마도니 벼를 심지 마시오. 재배 면적 4.5% 줄이기로 정부 다른 작물 재배 지원. 그 한 달 전쯤인가? 한 반달 전쯤인가 이제 그 쌀이 많이 남는다 뭐 쌀값 뭐 지원 뭐 관련한 이제 관련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는데 아마 그런 관련한 얘기 같습니다. 자, 트럼프 외국 기업도 때리기 시작. 토요타 미국에 공장 지어라. 뭐 미국스러운 정책이지 뭐. 정유라 구치소에서 아기 만난 뒤 귀국 안 하겠다. 예, 뭐 그렇답니다. 특검팀은 범죄자와 협상은 없다면서 덴마크 사법당국의 정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네, 그렇답니다. 범죄자와 협상은 없다. 자, 이면입니다. 부산에도 소녀상 설치되자 일본 경제 파워업세요. 보복. 한국이 위안부 합의 깼다는데 애초에 그 합의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요?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뭐기에 일본 책임 통감 사죄 반성 위안부 재단에 1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억 원이죠. 일본 10억 원이고, 출연 한국 소녀상 문제 적절히 해결. 소녀상 불씨 남긴 합의. 일본 선철거 주장하며 출연금 늑장. 한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 부산 영사관 앞에 서자 일본 반발. 나는 부산 영사관이 아니라 그 서울의 대사관 앞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중국 훈계 만들었는데 사드 방중 송영길 국익에 기여했다. 네, 그렇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어제 이제 그래가지고 구류개교라고 하면서 열심히 비판하셨죠, 그죠? 비난하셨지. 그래. 한일 차관 북핵 공조하러 만났다가 과거사 치고받아. 임성남 차관하고 그 다음에 스기야마라는 차관, 외교 차관들인데, 워싱턴에서 이제 한미일 워싱턴 외교 차관 협의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위안부 문제 때문에 또 치고받았겠죠. 물릴 걸 물려야죠. 3면입니다. 김이난 아베 미국 부통령에게 전화해 일본 지원 사격 요청. 일본 한국의 강경책 왜? 그래야지 국내 정치가 안정되니까요. 야소다로 부총리의 공격. 우리가 2번 3번 물었을 때 통화 스와프 필요 없다던 한국 이제 와서 왜 부탁하나. 아베 외교 완패 만회용. TPP 무산. 러시아 영도 협상 실패. 국내 불편 달래려는 측면도. 마생태랑이군요. 야소다로가 마생태랑.
일본 이름이 참 신기해요. TPP가 뭐지? TPP 무산이라고 적혀있는데 TPP가 뭔지 모르겠네. 아, TPP는 뭐냐면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뭐 잘 안 됐나 보죠. 자, 그렇습니다. 일본 그 양파 뭐 하고 있어? 그 국내 정치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국외에다가 이제 강경하게 꾸는 거는 사실 어느 나라든 다 있는 현상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든 다 있는 현상이고, 문제는 그 당사자, 걔가 그걸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거든요. 한국은 물리 아까 있던 것처럼 협상할 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야겠지만은 협상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간다는 뜻을 보여야 됩니다. 보수 정권이라는 자칭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죠. 기회주의자 새끼들. 자, 올 10월 만기 한중 스와프 재계약도 불투명, 금융위기 완충판 깨질 위기. 스와프라는 게 뭘까요? 통화 스와프 아마 이게 말로만 봐서는 이제 통화, 그러니까 돈이죠, 돈. 양국의 재화들을 상대국하고 맞교환한다. 요렇다 그러네.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두 나라가 필요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아마 뭐 외화 관련한 그런 외화 보유 그런 관련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난 내가 경제 쪽을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3면입니다. 3면. 한국의 자동차 가전 멕시코 공장도 트럼프 사정권. 미국은 아마 생산 시설들을 국내로 옮겨서 국내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보길 바랄 겁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게 고민일 거야. 굉장히 많이 고민일 겁니다. 어쨌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처지게 돼 있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뭐 옛날에 뭐 장인들이 이제 물건을 조금씩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대량 생산체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장인은 몰락하고 지금 우리가 장인 소리 듣고 있는 새끼들은 그 중에서 살아남은 놈들인 거지. 운 좋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명품 그러면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팔고 있죠. 비슷합니다. 그냥 일반 공장에서 일하던 그 자본가들은 망하지 않죠. 지금은 일반 공장에서 일하던 이제 노동자들은 특별하게 이제 그 기술 원천 기술이나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노동자들은 이제 기술이 한번 싹 바뀌어 버리면은 그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내가 인공지능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그 버스 기사들 예를 들면은 버스 기사들 실직 버스 기사들이 대량으로 실직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전이라는 기술을 컴퓨터한테 대체당하게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분명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지금은 이제 더 싼 노동자들을 찾아서 공장들을 막 자본가들이 해외 막 지기 시작한 상황이고 지어온 상황이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세계 정치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제 본인 나라의 문제를 어느 정도 우선시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봐줘왔죠. 그리고 국내 복지 정책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왔지 오바마가. 근데 트럼프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보수스러운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되게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내가 참 웃긴 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입장이나 외국 입장에서는 역같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도움이 분명히 되는 정책이라고 나 생각을 하고 이게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처럼 그렇게 무능하거나 그런 정책도 난 아니라고 저는 느끼거든. 어쨌든 실익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한테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 높여 위기의 수출 코리아 내수시장 높이라고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무도 높이지 않으셨지. 키워라. 김관진 8일, 유일호 9일 트럼프 측 만나러 방미 안보 경제 대화 나선다. 유일호는 경제부총리고 김관진은 안보실장이네요. 김관진 아직 살아있구나.
자, 반기문 팬클럽 새누리 의원들 우리 행사에 오지 말라. 반기문 새누리와 거리두고 보수 충청 색깔 뺀다. 네, 그렇답니다. 그 MMO 해가지고 나중에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유김당하고 같이 합하겠죠, 그죠? 황교안 대행 폐하, 황교안 폐하, 국회와 소통, 사당 대표와 회동 적극 참여, 민주당은 회동에 유보적 입장. 자, 친박에 막힌 임명진 비대위, 임명진 집사람이 짐 싸서 오라고 해. 상임전국위, 정족수 모체와 무산, 친박의 핵심 조직적 불참 동력. 임명진 본인과 취임 관련 확답 많고 참석위원들에겐 당개혁 입장. 새누리당 여전히 집안 싸움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여전히 황교안 폐하가 잘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자, 용면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김종인의 노인 죽을 날 문자 테러. 노인 죽을 날. 김부겸은 이틀 새 2,000통 욕설 문자, 문재인 비판하면 여당 의원 안 가리고 공격. 별로 좋은 행태가 아니죠. 조선일보가 지금 선정적으로 이거를 테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테러라고 난 생각하진 않는데, 테러라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변상의 위협이 가해져야 그걸 테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테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무튼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모하고 조선일보란다. 아무튼 정부 하수인들이 시위 나와가지고 계엄령 선포하라 그런 거에 그렇게 지랄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침소봉대 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이 어쨌건 제일 확고한 대권 주자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건 누군가 계속 흔들기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일단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좀 점잖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대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별로 점잖은 사람들이 아닌 거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조선일보스러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김부겸 다음 정권은 연립정부로. 대구의 수성구에서 김부겸이 민주당 자격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서 계속 뭔가 이인재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이인재스럽다기보단 박지원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수성구에서 됐으니까 멀리 아마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김부겸은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간보고 이런 걸 보면은 아마 큰 인물은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적폐청산 국가대개조 박 대통령의 단어인데, 친문 다른 표현 찾기 위해 고민. 왜? 박근혜는 의미가 없고 얘들은 의미가 있잖아. 자, 아무튼 사드 연기 문재인을 신중한 풍물하며 띄우는 중국 관영 매체. 그래서 문재인이 친중이다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사드를 재검토한다고 했지 이거를 없애겠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고 난 다음 배치하는 게 좋을 거다. 중국이 양아치 짓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지금 중국 편 들려고 하겠어요. 얘는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아마 그래서 조선일보는 논조가 늘 일관되거든요. 조선일보는 반민주당이 아니에요. 반문재인이지. 만약에 문재인이 몰락하거나 문재인이 당선되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그때는 반 그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양파가 민주당 대선 후보다 그러면은 반양파적인 기사를 쓰겠죠. 자, 8면입니다. 특기생도 운동할 때 집중력이면 수업 충분히 따라간다. 무슨 개소리야 이게. 맨 뒤 멍하게 앉은 모습에 한숨. 일부러 특기생들 맨 앞에 앉혀 그들 눈높이에 맞춰 수업 진행.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 국어 선생들이 수학 미적분
학생들처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애들을 갈고. 체육 특기생들은 체육밖에 먹고 살 게 없는 애들이에요. 체육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질하면서 언론에서 몰아가면은 그 사람들 인생은 도대체 뭐가 되냐는지, 뭐가 되냐는 거지. 고민 하나 안 하고 이렇게 기사 쓰는 거는 참. 진짜 미국 대학들은 스포츠 스타라도 안 봐준다 뭐 이런 말이 있고, 학점 2.0 이하는 경기 못 나가. 그 드라마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낙제하면 좆된다고, 공부 도와달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블루 마운틴 스테이츠에서도 그런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자, 멘토링, 수준별 강의 등 공부엔 특혜주되 가짜 학점 없애고 출석 관리 칼같이 해야. 뭐 특기생 관련 아니고 기사들이고. 신면입니다. 옥시 전 대표 존리가 무죄라니 1심 판결이 그저께 나왔죠, 그죠? 가습기 살균제 6년 만에 심판, 유족 피해자들을 울분 터뜨려. 왜 이 새끼가 무죄지? 대표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 증거 부족이라, 재판부에서는 이게 증거 부족이라는 증거 부족 때문에 이제 1심이 무죄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신현우 전 대표는 징역 7년, 노병영 전 본부장은 금고 4년, 재판부 법 범위 내 최대한 엄벌했다. 아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네. 재판부가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정유라 사법 처리 가능성에 버티기, 정비국 않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했죠, 그죠? 특검 블랙리스트 일부 확보, 최순실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 안종범 조서 추가 공개, 박 대통령 포스코에 특정인 채용토록 지시.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이죠. 이번 징역 1년 6월 선고, 6개월 선고. 버스 끼어들었다고 1.5km 쫓아 진로 방해. 야, 택시가 버스한테 개겼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급인데. 자, 11면입니다. 이거는 또 미남 기사들이고요. AI 마금 경북 황금알을 낳다. 뭐 경남은 초토화됐는데, 하루 달걀 매출이 9억에서 18억이랍니다. 올랐답니다. 자, 서울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1조원 지원. 요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900억원 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8,100억원이랍니다. 아무튼 뭐 지원해주는 게 있답니다. 좋은 일 하네요. 삼성전자 4분기 깜짝 실적 영업이익 9조원. 그렇다고 하고. 경제면입니다. AI 초기부터 강력 대응한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15면입니다. 트럼프 정면 반박한 정보 수장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 확실하다. 이거는 문제가 두고두고 남겠는데요, 그죠? 그렇답니다. 바이든 부통령, 트럼프 철 좀 들어라. 그렇답니다. 자,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책 광고 좀 있고. (23면) 스포츠 근육인 야구로 올해는 엄지척 근성 육성 인성. 한화 팬들 인성. 한화 팬들은 보살들이잖아. 자, 26면입니다. 시리아는 오피니언입니다. 시리아는 독재자들의 희망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카이로 특파원이 쓴 건데, 아사드는 반군 거점 도시 알레포를 탈환하기 위해 도시를 완전 봉쇄하고 주민 27만여 명을 아사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의 군대가 화학 무기 폭탄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터키 정의 중재로
봉쇄가 일시적으로 풀려 간신히 주민들은 알레포를 탈출했지만 이는 인도주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아사드 정권의 궁극적인 전략 목표를 위한 조치였다. 도시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 시리아 문제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군이 정부군대로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 정부가 정부대로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거지만, 반군이 씨발 지금 그 뭐예요, IS하고 붙어먹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군을 옹호해주기도 그렇고 정부군을 옹호해주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난 이왕이면 정부군 이기는 게 좀 맞지 않나, 훨씬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 칼럼인데, 대통령 탄핵, 법률 투쟁 강하게, 그러나 품위 한계 지켜야. 야, 품위 한계 지켜야. 한국 보수정당 영광로에 몸 던져 새로 태어나라 욕임당 짱짱짱, 그런 기사 같습니다. 그런 칼럼이고, 체육 특기생 제도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유라 사건에 관한 거고, 27면입니다. 그럼에도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칼럼이 있어요. 국정농단 취재한 언론들 진상 밝힌 다음에 보도 경쟁 치열. 데마크에 은신한 정유라 찍으려 한 방송사가 현지 경찰에 신고, 불게 입겠다, 옳은 결정이다. 역할 논란 분분하지만 수갑든 언론 정도 아니다. 취재하는 기자들은 내가 알기로 그 보도윤리에 따르면 그걸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러서는 안 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JTBC 기자가 그걸 신고했는데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엄밀 공정하게 조선일보가 그걸 지켜온 것도 아니고 다른 신문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땐 지키고 어떨 땐 못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사람 사는 세상인 건데, 지금 조선일보가 되게 정론을 들고 오긴 했는데 별로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행태를 생각하면은 썩 마음에 드는 기사는 아니네요. 말매, 전략적인 도시 재생의 상징. 말매는 이제 그 스베리에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칼럼은 뭘 위한 칼럼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디자인 관련한 것 같은데. 자, 사설입니다. 새 벽두 외교 대란 조짐, 우리는 운동권 논리로 맞서나, 라는 사설이 깁니다. 2개 분량의 사설인데, 일본하고 중국 관련 이야기입니다. 1면에 이제 중국에는 사드 관련으로, 일본에는 그 위안부 소녀상 관련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떴었었는데, 아마 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제목을 우리는 운동권 논리로 맞서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뭐 반미로 맞서나 그런 얘기야? 무슨 주제가 뭔지 모르겠네. 기사 제목, 기사 딱 그게 여기 나오네요. 예, 사설의 그 딱 요지가 여기 있는데, 일본과는 같은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고, 일본이 존나 자유민주적이긴 하지, 그래. 세습하고, 그죠? 각 깊은 경제 민간 교류를 맺고 있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다. 이 문제를 친일 대 반일과 같은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냉정하고 주도 면밀한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네요. 중국 문제는 중국 문제 나름대로 있겠지만, 사실 이 칼럼에서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일본 문제 같은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치적인 카드로 쓸만한 게 있고 쓸만하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일관성이 지키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위안부 문제는 절대로 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자기들이 보수정론지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수정권이라면서 위안부를 저따위로 하냐라고 이제 칼럼을 사설에서 기사를 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그때 어영부영 넘어가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표리부동하고 경강부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아니면 자기들 보고 보수라 그러지 말든지 개주의자라 그러든지.
중국에도 뒤진 채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그런 기술 관련한 이야기고요. 그래놓고는 지금 27면 그 밑에 광고에다가 모이자 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청 앞 태극기 집회로 7일 오후 2시 청계광장 손석희 구속 촉구 집회 후 시청 앞으로 행진하여 4시부터 8시까지 시청 앞 동편도로에서 신의 한수가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이런 거 광고 실어주고 있으면서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 국익을 챙겨야 된다 이딴 식을 하고 이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광고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2주째인가 3주째인가 꾸준히 계속 싣고 있거든. 사람이 배운 대로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남 때리지 말고 훔치지 말아라고 배워놓고는 남 때리고 훔치고 사는 새끼들이 양아치들인데, 남 때리고 훔치는 거를 좀 고고하게 하는 새끼들은 지식인 소리 듣는다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 봅시다.